대한민국의 열정과 긍지를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세계를 잡다 시간입니다. 네, 해외 취업 기회가 크고 많은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도와드릴 텐데요. 네. 해외 취업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소래 박창규 대표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즘 그 해외 취업 상담회가 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코트라에서도요, 글로벌 취업 상담회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갔다 오셨죠? 네, 그럼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열기가 대단했었죠. 네. 그리고 좀 재밌는 일들이 먼저 그 일본의 대형 종합 상사인 마루베니 그리고 스미모토 아시아 최대 IT 기업인 타타 컨설턴시 싱가포르 그리고 중동의 주요 항공사인 카타르 항공, 영국계 투자 자문회사인 알파사이츠 홍콩 지사 등과 같은 우리 해외 유력 기업 135개사가 참여를 하였고요. 이번 행사에는요, 사전 등록자만 약 6천여 명이 넘었고요. 네. 참가 기업들의 사전 접수된 이력서를 검토 후에 1차 통과자들 대상으로 면접이 진행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인원만 2,500여 명. 그리고 현장 참가자들을 위해서 현장 이력서 접수라든지 채용 상담도 함께 병행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행사에 사전 등록한 사람만 6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열기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거꾸로 보면 대한민국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이 해외 유망 기업들 135개사가 참가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인재들 인기가 좀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현재 최근에 중동에 취업 열기가 많이 좀 고조됐고요. 좀 성실하고 교육과 기술력이 좋은 우리 한국인들을 선호하는 해외 구인처들을 눈여겨볼 수 있었는데요. 네. 성실한 한국인 간호사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립 보건부나 아니면 한국인들의 미소나 밝은 피부 색깔 때문에 또 인기가 좋은 우리 중동의 카타르 항공사 네. 같은 부분들이 조금 주목할 구직처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저기 K-팝도 인기가 많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일도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그래요. 예, 우리 저기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인기가 많네요. 맞습니다. 세계 어디 곳에서나 인기가 많은데. 근데 일단은 저기 얘기 들어보니까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의료 쪽, 승무원 분야 쪽. 이런 쪽으로 해외 취업 설명회 오시는 분들은 또 이제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네, 일단 이번에 참가하신 분들 대체적으로 보면 네. 이미 해외에서 내 진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약 한 1년에서 2년 정도 준비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셨고요. 조금 안타까운 게 그 지방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혜택이 조금 돌아가는 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네. 이번에는 우리 그 조선대학교라든지 청운대학교 그리고 계명대학교처럼 이런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단체로 참가했던 사례들이 좀 있고요. 네. 근데 좀 아쉬운 점이 뭐 학교에서 학교 교수님들이 등 떠밀러서 이렇게 면접을 오는 분들도 계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취업이라는 게 본인이 열정이 있으면 당연히 그럼요. 좀 멀더라도 네. 참석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차 이력서 통과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에서 면접도 실시가 됐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면접에서 이렇게 현장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이 오가는지 이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왜 해외 취업을 하려고 하느냐.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해외 국가, 제가 속해 있는 해외 국가, 구직처가 있는 해외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이 국가를 여행이든 아니면 어학연수든 방문한 경험이 있는지가 가장 주된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NCS 기반으로 한 직무 역량, 즉 전공은 어떠한 전공을 했고 어떠한 직무 경험이 있는지가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였고요. 물론 모든 면접은 영어로,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어로, 예, 현지 진행된다는 언어로? 네. 그렇습니다. 현지 언어로 진행되다 보니 어학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네. 필수죠. 그래요? 네. 관심 있는 분들 좀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이제 뭐 저 해외 인턴 또 해외 취업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방송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여기저기 그 해외 취업에 대해서 이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때문인가요? 그건 아니죠. 입주를 조금이라도 예.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인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또 참고할 만한 소식들, 좋은 소식들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네. 충북 교육청이 네.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외 인턴십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 네, 이는 그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해외 인턴십 제도는요,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의 글로벌 인재 양성의 일원으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해외 인턴십 사업입니다. 이번 충북 교육청에서 본 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우리 충북 지역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어학연수와 전공 관련 교육 그리고 네. 현장 인턴십이 진행이 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직접 해외로 나가서 어학연수하고 인턴십을 하는군요. 야, 그런데 그 충북교육청 지금 얘기하셨거든요. 충북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한테만 주어지는 특혜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충북 그래요? 지역에 있는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한테만 혜택이 주어지고요. 예. 신청하는 방법 역시나 해당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코트라 해외 취업 박람회 소식도 전해드렸고 충북 지역 얘기도 해봤는데 네. 이 현장에 못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좀 정보 얻기가 쉽지가 않으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많이 기다릴 텐데 유망국가 연속으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은 저 일본이라고 하셨죠?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안내해드릴 국가가 바로 해외 취업 유망 10개국 국가 중에서 네. 우리 한국이랑 가까운 우리 일본입니다. 어떤 국가든 뭐 최근 고용 시장 동향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해외 취업을 준비하신다면 희망 국가를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직무 설정, 그리고 진로 설정 단계, 그리고 미래 직업군 순으로 계획을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네, 오늘은 일본인데 해외 취업 유망 10개국 시리즈로 지금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본을 선정하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작년 통계치로 네. 일본이 수요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 IT에 관련된 전문 인력에 관련된 구직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제가 일본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해외 취업 유망 10개 국가 가운데서 일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 방송 중에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 샵 81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네.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02-845-1901, 서울 전화 02-845-1901번으로 전화 주셔도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일본에 있는 기업들, 일본도 이제 우수한 인력들이 많을 텐데 한국인들한테 이제 어떤 관심이 많습니까? 어때요? 네, 그렇죠. 일단 일본은요, 현재 그 인구 고령화, 그리고 인구 감소, 그리고 국제적 우수 인재 유치에 있어서 경쟁력을 좀 확보하고자 일본 정부에서요, 네. 외국인 고용 대책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동경, 아이치, 오사카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고용 서비스 센터를 설립해서 전문 기술 분야의 외국인 유치를 국가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그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이런 전문 기술 분야이다 보니까 네. 외국 인재들이 인기 있는 직무가 바로 이 시스템 엔지니어, IT 스페셜리스트,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 등이 있으며 그 일본에 채용된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그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가장 많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은 일본의 관련된 IT 관련 자격증이 정보 처리 기사나 산업 기사 자격증을 소지를 하게 되면 네. 일본 취업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아주 용이합니다. 예, 근데 조금 유의하실 점이 지금 클라우드 컴퓨터, 즉 그 인터넷 기반의 컴퓨팅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기존의 IT 분야의 일본 취업 시장이 조금 붕괴 조짐이 예상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직자분들이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일본 정부가 현재 그 태양열 발전과 같은 그 신에너지 산업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솔라, 즉 태양열 관련 직무 분야의 일본 취업, 그리고 섬유 디자이너, 간호사, 그리고 개호복지사라고 하죠. 이제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일본 취업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IT 분야가 굉장히 수요도 많고 인기도 굉장히 많았는데 앞으로 전망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그 밖에 신에너지나 전문 분야도 유망하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취업 원하는 우리 구직자분들이 특별히 좀 준비하거나 유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본 기업들 역시나 직무 역량, 즉 NCS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전공과 직무가 어떠한 경험이 있는지가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인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 문화가 그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제 네. 팀원들끼리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의 능력을 중시하는 일본 기업 문화다 보니 원활하게 그 팀별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뭐 해외 취업을 하시려면 어학 능력은 기본이겠지만 네. 현재 지금 일본 국내 경기, 일본 내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외국 인재 도입 자체에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취업을 좀 준비를 하신다면 좀 장기전으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조금 실력을 양성해두는 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해외 취업하려면 역시나 이제 그 나라 어떤 그 경기를 좀 파악을 하고, 그렇죠. 네, 감안을 하고 이제 고려를 해야겠죠. 네. 예. 그래도 뭐 이제 글로벌 이번에 그 취업 상담에 이제 일본 기업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기회가 그만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좀 많이 이렇게 좀 지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취업 비자가 어떻습니까?
네, 일본도 역시나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자, 이번 행사에서요. 약 일본의 90여 개 기업에서 한국인을 채용하고자 직접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기가 조금 불황이라고 할지언정 예. 그래도 포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본 취업 비자는 일정 기간 약 한 5년 정도 일본에 재류하고 그리고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비자입니다. 네. 특히 기술 비자, 인문 지식 국제 사무 비자, 기능 비자 형태로 세 가지 형태로 나뉘고요. IT 직무 분야는 기술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대학의 전공과 필드가 맞아야 되겠죠. 네. 단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관련 전공이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학과 전공자가 컴퓨터 직무 분야로 일본 취업을 진행을 하실 경우에는 네. 국내에서 정보 처리 기사나 산업 기사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취업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네, 중요한 포인트고요. 중요하네요. 네, 이외에 그 사무직 그리고 영업직 같은 경우는 인문 지식 국제 사무 비자를 취득하셔야 되고 그 특수 분야로 숙련된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기능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입을 수반하지 않는 활동들 그리고 학술, 예술 관련 활동이나 일본 특유의 문화나 기회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그리고 네.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같은 경우는 일본 내에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예.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취득 절차는 어떻습니까? 좀 까다로운 편인가요? 네, 뭐 다른 국가에 유사하게 거의 좀 까다로운 네. 편인데요. 먼저 이제 고용주로부터 채용 확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채용 확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신청하시고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취업 비자의 가장 첫 번째 단계고요. 유효 기간은 3개월입니다. 채용 확정되시면요. 일단 입국해야 되니까 이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시고요. 네.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하고요.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여기서 일본 취업의 꿀팁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요? 네, 일본을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고용주 면접이나 고용주한테 구직처에 이력서를 보내시는 것보다 일본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먼저 취득하는 것이 아주 유용한 팁입니다. 아무래도 고용주 입장에서 비자가 없는 한국인을 채용하는 것보다 네. 워킹 할리데이 비자라도 소지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채용하는 게 아무래도 빠르겠죠. 이거 좋은 건데요. 네. 아주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꿀팁입니다. 예, 네. 이런 또 좋은 팁을 주시기 때문에 정말 든든하잖아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 자, 지금 저희가 그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연결을 좀 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태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재윤 씨. 김태윤입니까? 김태윤, 예. 김태윤 씨. 네, 지금 알겠습니다. 저기 일본과 미국 해외 취업 준비하고 계시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이 좀 만나서 직접 얘기를 나누시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의아한 게요. 네. 지금 미국하고 일본을 준비를 같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전공 때문에 이런 계획을 잡으시는 것 같아요. 학교 그리고 전공 그리고 혹시 나이 그리고 경력이 있으신가요? 전 대림대학교에서 기계 전공을 했고요. 작년 2월에 졸업하고 국내 취업을 한 10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지금 해외 취업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25.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당연히 전공이 기계학 전공이니까 네, 일본하고 미국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그 기계 전공자들은요 다른 해외 국가보다는 미국, 일본 그리고 독일 등과 같은 국가로 그 범위가 조금 좁혀집니다. 이런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지만 해외 취업 선호 목적 중에서 몸값을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체크해야 할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뭔가요? 태윤 씨 지금 전문학사이시고요. 졸업 후에 네. 경력이 1년 미만이신데 예. 이런 경우에는 미국 비자 발급 제한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가요? 그리고 네. 예. 그리고 일본 역시나 기계공학 쪽이시면 숙련 기능으로 분류가 돼서 기능 비자를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경력이 10개월 정도면 경력이 조금 부족해서 숙련 기능자로 분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 쪽으로 IT 분야로 신입사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자격증을 취득해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보세요. 예. 이거예요. 예, 이게 해외 취업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닙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설명을 좀. 네, 입장을 바꿔서 안내를 드릴게요. 만약 고용주 입장에서 IT 직무 분야의 한국인을 채용을 합니다. 근데 전공자가 있고 비전공자가 있어요. 그럼 과연 누굴 채용을 할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태윤 씨처럼 터닝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경우에는
IT 관련 자격증뿐만 아니라 약 한 2년 정도의 IT 관련 직무 분야에 대한 경력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당연히 있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되도록이면 전공과 연결하시면 좋은데 전공이 없을 경우는 이렇게 경력을 좀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제가 보건대는요, 전공이 지금 기계공학, 메캐니컬 전공이다 보니까 미국도 선호하시니까요. 미국의 산업연수 비자인 H3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이쪽으로 조금 접근하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고요. 혹시나 태현 씨 이번에 그 코트라의 글로벌 취업 상담에도 참가하셨나요? 예, 참가했습니다. 한 10군데 정도 일본 회사에 면접도 받고 K무브 멘토링도 작년에 받았습니다. 네. 그래요. 아유, 열정이 대단하네요. 부지런하시네요. 그 결과가 어떻게 좋았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고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해외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국가와 산업 직종을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국가랑 산업. 네. 그렇죠. 뭐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그쵸.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맞아요. 조금 막연하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그 내가 배운 지식과 네. 그 경험을 좀 많이 활용을 하셔서 해외 취업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진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진로 고민하셔서 다시 한 번 더 해외 취업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직 기회는 많은 것 같으니까 그리고 부지런히 지금 찾아다니시는 것 같으니까 네. 뭐 희망이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전문가님 말씀처럼 전공에 기반을 둔 직무 설정이 중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태훈 씨와 지금 전화 통화 해봤는데 대표님 1대1 멘토링 해주실 거죠? 네, 당연하죠. 네. 현재 그 채용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도 있고요. 미국에서 H3 비자로 한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있으니까요. 직무만 잘 잡으신다면 뭐 열정도 있으시고 또 도전적이시니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방송 마치고요. 1대1 멘토링 진행해서 성공적인 해외 취업이 되도록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김태현 씨. 예,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예. 꼭 취업에 성공하는 모습 좀 저희들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대1 멘토링도 꼭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청년들 이렇게나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궁금한 게 일본 쪽으로 아까 소프트웨어, IT 쪽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굳이 이 분야에 또 특화되고 활발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그 주된 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보통 IT 인력들이 2000년도만 하더라도 미국이나 캐나다권으로 많이 진출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 북미권보다는 지금 이제 일본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북미권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인들보다는 인도계를 조금 많이 선호하는 추세고요.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취업 비자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일본 네. 쪽으로 많이 조금 쏠리는 것 같고요. 현재 일본 기업의 연간 IT 인력 그 수요만 10만 명 정도인데요. 자국에서 공급 가능한 인력이 4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네. 한국인들이 조금 성실하고 네. 문화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기업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 IT 인력에 대한 구인 요청이 꾸준하니까요. 도전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특히 한일 IT 기술 자격 상호 인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국의 자격 취득자는 컴퓨터 그 전공이 아니더라도 비전공자라도 자격을 취득한다면 일본 쪽으로 또 IT 쪽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그 일본 취업처 히든 챔피언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려주시죠. 네, 오늘 두 군데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주식회사 토마토라는 회사입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시부야구 지역에 있고요. 네. 직원 수 140여 명이고요. 웹 시스템 개발,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회사고요. 현재 IT 직무 분야의 한국인을 채용하고 있는데 월 급여는 22만 엔 정도입니다. 상여금은 당연히 별도고요. 오. 두 번째 회사는 도쿄 치요다구 지역에 있는 넥스처라는 회사입니다. 오. 직원 수는 좀 적습니다. 12명 정도인데요. 그래요? 예, 급여 자체가 약 23만 엔 정도 되고요. 오. 기술 취업 비자 지원을 해주시고 당연히 정규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취업처까지 알아봤습니다.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세계를 잡다. 네. 오늘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소래 박창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